아니, 명수가 암이라니 믿기지가 않아. 매일 아침에 운동하고 식사 관리도 철저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암으로 갈 수 있지? 맞아. 얼마 전까지도 산에 올라가고 테니스도 치고 했던 친구잖아. 정말 충격적이야. 이젠 누구도 안심할 수 없겠어? 근데 그거 알아? 위암 진단받고 겨우 3달 만에 갔대. 병원에서도 발견이 늦었다고 하더라. 그만큼 암이란 게 조용히 진행된다는 거야. 하긴 내 주변에도 벌써 몇 명이나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지 몰라. 이젠 암이 피할 수 없는 병처럼 느껴져. 저는 조용히 사람들 사이에 서서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박사님, 동훈이랑 그렇게 지냈는데 많이 힘드시죠? 조문객 중 한 명이 위로하듯 묻더군요. 예. 이렇게 건강했던 친구조차 암 앞에선 무력했다는 사실이 참 가슴 아프네요. 친구를 잃고 나니 암이라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느낍니다. 다른 조문객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정 박사님은 평생 암치료제 개발과 연구를 해오셨잖아요. 그런데도 암은 이렇게 무섭고 빠르게 사람을 앗아가네요. 정말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50년 동안 암 치료제 개발과 암 예방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치료법을 연구했지만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계기로 암 예방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암이라는 병이 이토록 흔하고 위험하지만 조금만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눈빛에 궁금증이 가득 차더군요.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3가지 특별한 음식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제 친구 동훈이도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허망하게 먼저 가진 않았을 텐데. 작년 가장 아끼던 친구를 암으로 떠나보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더군요. 현대인에게는 너무나도 흔한 질병인 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 자신의 건강도 지키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꼭 전하셔서 우리 모두 암으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한 노후를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다 아름답고 건강한 당신의 노후를 위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혹시 암세포가 무엇을 먹고 자라는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암세포도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섭취해야 성장하고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암세포가 유난히 단 것, 즉 포도당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의 정상 세포들도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지만 암세포는 그 양이 훨씬 많습니다. 쉽게 말해 정상 세포가 하루 3번 식사를 한다면 암세포는 10번 이상 야금야금 먹는 거죠. 이 현상을 우리는 와버그 효과라고 부릅니다. 와버그 효과는 독일의 생화학자 오토 와버그 박사가 처음 발견한 개념입니다. 그는 암세포가 산소가 충분한 상태에서도 해당 작용이라는 원시적인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든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방식은 포도당을 미친 듯이 소비하며 젖산이라는 찌꺼기를 마구 만들어내죠.
이게 바로 암세포가 정상세포와 다른 이유입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그럼 당을 줄이면 암세포가 약해지는 건가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당을 줄이면 암세포는 에너지 공급에 차질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댐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발전이 멈추듯이 암세포도 더 이상 자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68세 김영희 어르신은 혈당도 높고 위염도 자주 생기던 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식단 조절을 권했지만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죠. 제가 암세포의 당 중독 이야기를 해드리며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브로콜리, 녹차 같은 음식을 권했습니다. 2달 후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몸이 가벼워졌어요. 혈당도 떨어지고 소화도 잘 돼요. 무엇보다 밤에 자다가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 전에는 뭔가 계속 먹고 싶었는데 이젠 괜찮아요. 암세포는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 속 포도당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속도로 증식하죠. 하지만 우리가 식단을 조절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암세포는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밥을 안 먹는다고 암이 낫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절한 음식 선택은 암 예방과 회복에 큰 영향을 줍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 몸속에 어떤 연료를 넣느냐는 거예요. 이제부터 제가 소개할 음식들은 암세포가 싫어하는 말 그대로 단식시키는 음식들입니다. 쉽고 맛있게 즐길 수 있으면서도 암세포에게는 큰 타격을 주는 친구들이죠. 이 음식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더는 암이 두렵지 않을 겁니다. 내 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매일 먹는 음식이니까요. 그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미 익숙하게 알고 계신 바로 그 채소입니다.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여러분, 브로콜리를 그냥 샐러드 위에 얹는 초록색 장식쯤으로 생각해 오진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 작은 초록 꽃송이 안에는 암세포를 괴롭히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식물 화학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세포를 죽이는 세포 자멸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몸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암 유발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하죠. 간단히 말해서 브로콜리는 먹는 항암제와도 같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몇 년 전 69세의 최명자 어르신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자녀들이 이민을 가고 혼자 지내며 우울증도 앓던 중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이후 항암 치료에 대한 두려움과 부작용에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하면요. 병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약 부작용이에요. 밥맛도 없고 머리도 빠지고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분의 눈은 이미 삶의 의지를 많이 잃은 듯 보였고 저는 단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하루 한 줌 삶은 브로콜리를 꼭 드셔보세요. 매일요. 그걸로 시작해 봅시다. 그때는 어르신도 반신반의했죠. 단순한 채소 하나로 몸이 나아질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믿고 실천하셨습니다.
브로콜리를 찜기에 살짝 쪄서 약간의 들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해 드셨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그녀의 몸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밥맛이 돌아왔어요. 기운도 나고,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 어르신은 병원 정기검진에서도 점점 안정된 수치를 보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혈압과 혈당도 함께 좋아졌습니다. 저는 그분의 변화가 단지 브로콜리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스스로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자신을 돌보겠다는 의지가 건강을 회복시킨 가장 큰 동력이었죠. 브로콜리는 특히 위, 폐, 대장, 유방암 등 다양한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며 장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암 예방뿐 아니라 전반적인 노화 방지 식품으로도 탁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첫째, 브로콜리는 가능한 한 살짝 익혀 드셔야 합니다. 끓는 물에 오래 삶으면 설포라판이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찜기에 23분 정도만 찌는 걸 추천드립니다. 둘째, 기름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더 올라갑니다.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한 방울, 거기에 약간의 소금만 더해도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셋째,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일회성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브로콜리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매일 식탁에 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암 예방 식품이자 몸을 위한 선물입니다. 식사는 곧 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입니다. 당신의 식탁 위에 브로콜리를 올려보세요. 그것이 암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작지만 위대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도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겁니다. 암세포가 가장 무서워하는 또 하나의 식재료,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식재료 중 하나이지만 그 안에 담긴 건강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항암 작용에 있어 마늘은 천연 면역 강화제라 불릴 만큼 강력한 무기를 품고 있습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은 바로 알리신입니다. 알리신은 마늘을 자를 때나 다질 때 생성되는 휘발성 화합물로 강한 살균 작용과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 심지어 암세포까지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알리신은 암세포의 세포 분열을 방해하고 자멸을 유도한다는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등 다양한 암종에서 그 효과가 관찰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마늘은 단지 항암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려 암에 강한 몸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고 염증을 줄이며 유해한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에 마늘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잊을 수 없는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72세의 윤정순 어르신. 그는 간암 2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신 상태에서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당시 어르신은 입맛도 잃고 체중도 급격히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항암 치료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커
마음의 의욕까지 꺾인 상태였죠. 박사님, 저는 사실 항암 치료보다 그냥 편히 살다가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너무 무섭고 고통스럽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아주 작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생마늘을 익혀서 조금씩 섭취해 보자고요. 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꿀에 재우거나 구워 먹거나 국에 살짝 넣는 식으로 부드럽게 드시도록 했습니다. 처음엔 하루 반쪽도 겨우 드시던 윤 어르신이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식욕이 살아나고 체력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달 뒤 어르신은 병원 검진에서 안정된 수치를 기록했고 의료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늘 덕분인지 몰라도 요즘은 몸이 훨씬 가볍고 잘 웃게 됐어요. 무엇보다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웃음은 제게도 큰 위안이자 확신이었습니다. 마늘의 힘,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이 뒷받침한 식이요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그렇다면 마늘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첫째, 생마늘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공복 섭취는 피하세요.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살짝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알리신 성분은 마늘을 다지거나 자를 때 공기와 만나 생성되기 때문에 조리 전 10분 정도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꿀에 절이거나 구워 먹는 방법도 좋은데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익히면 유효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약불에서 짧게 익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넷째,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하루 한쪽이라도 매일 섭취한다면 그 차이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마늘은 단순히 입맛을 돋우는 식재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방패이자 암세포를 억누르는 천연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마늘을 올려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건강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항암 식품은 바로 녹차입니다. 차 한 잔 속에 담긴 놀라운 항산화의 힘,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녹차는 오랜 세월 동안 건강한 사람의 차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녹차 잎 속에는 암세포를 위협하는 막강한 성분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핵심은 바로 카테킨입니다.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자멸을 유도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암 예방과 회복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녹차의 풍부한 카테킨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것이 EGCG의 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입니다. 이 성분은 암세포가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 퍼져나가는 것을 막고 세포 속의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제가 진료 중 만난 74세 박경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어르신은 폐암 초기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식욕 저하, 기력 저하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어르신은 평소 커피를 즐겨 드셨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하루 한두 잔의 녹차로 바꿔보시라고 제안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맹맹한 맛이 별로라고 하셨지만 따뜻한 물에 우린 부드러운 녹차 한 잔이 몸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느낌에 점차 익숙해지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박 어르신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신기하게도요, 박사님. 아침에 차를 한 잔 마시고 나면
속이 덜 거북하고 기분도 좀 가벼워져요. 약 부작용도 예전보다 덜한 것 같고요. 물론 녹차만으로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르신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몸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건 여러 사례에서 확인된 바입니다. 녹차는 특히 위암, 폐암, 간암, 전립선암 등 다양한 암종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체지방 분해와 노화 억제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녹차는 어떻게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첫째, 하루 2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카페인 과다로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너무 뜨겁지 않게 607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우리면 쓴맛은 줄이고 유효 성분은 더 살릴 수 있습니다. 셋째, 식사 직후보다는 식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산 분비가 안정된 시간대에 마시면 흡수율이 높고 위 부담도 덜합니다. 넷째, 녹차 잎을 너무 오래 우리지 마세요. 12분이면 충분하며 너무 오래 우리는 경우 떫은 맛이 강해지고 성분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꾸준함입니다. 녹차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처럼 매일 마신다면 약보다 나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녹차 한 잔의 습관이 여러분의 몸을 보호하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더 나아가 암을 이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따뜻한 녹차 한 잔이 주는 위로와 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자연의 치유력, 항상 기억하세요. 당신의 식습관 하나가, 하루의 선택 하나가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정을 혼자 가지 마세요. 이 채널 노담노담은 단순한 건강정보 채널이 아닙니다. 시니어의 마음을 꿰뚫는 공감의 스토리, 삶의 온기를 더하는 지혜와 응원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노년의 하루하루가 더 가볍고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 같아요. 그 한 줄 댓글이 우리 모두를 살아있게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과 저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작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신 주제, 암 완치 판정, 기적의 식단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식단과 식이요법을 통해 실제 암을 이겨내고 완치 판정을 받아낸 사례가 준비되어 있으니 의학과 자연이 함께하는 놀라운 음식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노담노담과 함께 따뜻한 내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요.